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기쁜 소식 다들 들으셨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직무에서 배제가 됐네요. 여러분 박수. 여러분, 이 방송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점심은 짜장면 어떻습니까? 잘근잘근 씹어 드세요. 단무지까지 와자자작. 얼마나 우리가 씹어 먹고 싶었던 지난 1년간의 짜장면입니까?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할 일도 있지만 어쨌든 네, 오늘은 기쁜 날. 자,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작년부터 그렇게 서초동 앞에서 촛불 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추미애 장관 중심으로 어렵게 왔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근데 그 신문을 보니까 경향신문은 추미애 장관 엄청 또 비난해 놨더라고요. 예,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직무배제라는 둥 어쩌는 지랄하고 있네. 한겨레도 마찬가지예요. 예, 추미애랑 윤석열 동반 사퇴하라고 한겨레 법조팀장이 칼럼 쓰고 자빠졌고. 주 장관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 우리 국민들만 깨어있는 시민들만 믿고 쭉 가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어제 기자회견 봤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국민한테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국민이 함께 서 있을 겁니다. 용기 내시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윤석열 이야기랑 코로나 백신 이야기 좀 여러분 할 게 있거든요. 이것 위주로 좀 방송을 꾸미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영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많이 이제 그 뉴스들 보셨을 텐데 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확인을 해서 발표를 했을까? 참 의외의 내용들도 좀 많이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좀 같이 다들 보셨죠? 일단 크게 4가지 정도의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추미애 장관이 밝혀서 브리핑을 했는데 가장 일단 눈에 띄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있더라고요. 요거 재판부를 사찰을 했다라는 거. 특히 어떤 재판부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는 거. 요 재판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윤석열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하고 그랬다라는 지금 그런 감찰 결과가 나와서 좀 약간 좀 놀랍죠. 조국 사건 재판부 참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정말 조국이 싫었나 봐. 진짜 사감으로 일을 했네 이 사람. 이렇게까지 참 조국 사건 재판부 울산 왜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여기 김미리 판사가 재판장이거든요. 이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사찰을 한 것 같아요.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예전에 이제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그 이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판사의
개인정보를 이것저것 막 수집을 했는데 특별히 어떤 판사냐? 조국 사건, 조국 사건 재판부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우리법 연구에는 가입을 했었고 안 했었고 그런 것들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진짜 참. 아니 우리법 연구에 가입을 했는지는 니들이 왜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있었을 때 그때 법원행정처가 그 왜 좀 자기들 이제 기준에서 무리를 야기할 만한 법관 리스트 이런 거 이렇게 만들었던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들이 입수해가지고 지금 그 김미리 판사가 조국 사건 판사가 여기에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판사인지 아닌지 검증 따로 하고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에 가입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떤지. 가족 관계는 왜 알아봐? 뭐 판사 가족 만나보려고 그랬어? 참나.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추미애 장관 설명으로는 이게 보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올라왔는데, 올라왔을 때 이제 윤 총장이 야 이거 무슨 짓이야? 이런 거 조사하지 마.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수고했네 이러면서 반부패 강력부, 윤석열 총장의 이제 측근들 모여있는 검사들 여기에다가 전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직무상의 심각한 문제를 보인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를 지시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단순 보고 받았는데 이거를 뭐 그냥 눈 감아 주어서 문제가 된 건지, 좀 더 그 윤석열 총장의 개입 수준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번에 이제 추 장관이 밝힌 4가지 내용 중에 범죄 혐의가 가장 뚜렷해 보이는 부분,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감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범죄 혐의가 뚜렷해 보이는 부분이라 대응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당장 내일쯤이라도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총장을 이 문제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당장 뭐 서울중앙지검이 됐든 어디든 수사배당이 이루어져서 윤석열 총장은 직무배제 수준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좀 청구해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여러분, 이거 사안이 되게 큰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그냥 판사 사찰했어? 에이 나쁜 놈 이러고 말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그 감찰 내용을 다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그 패키지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MBC나 뭐 한겨레나 뭐 뉴스타파나 뭐 이런 데에서 먼저 폭로를 하고 국회가 뭐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해가지고, 그죠? 뭐 국정감사를 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사안이 발표되고 이렇게 그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면 이게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정치적 파장이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판사를 검사가 사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당장 내일 누가 고발을 하고 그죠? 윤석열 총장이 당장 내일부터 검찰 출근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직무배제 수준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못하게 구속영장을 당장 청구해서 요 3, 4일 안에 구속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다만 약간은 좀 그런 거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좀 조선일보 보도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분석을 하는데, 뭐냐면 이 판사를 사찰했다라고 하는 문건,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추 장관이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약간 취재를 했나 봐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그 심재철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올해 2월 달에 대검의 그 반부패부 거기 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심재철 부장이 받아봤던 보고서가 이거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에게 보고가 됐다기보단 지금 추 장관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올해 2월 달에 자기가 대검에 있었을 때 그때 받아봤던 보고서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한테 책임을 물어서 감찰하는 게 말이 되냐. 징계위에 회부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조선일보 보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도 보면 2020년 2월 달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반부패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2020년 2월 달에 수집된 정보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얘기대로. 그러면 그때 이게 그 당시에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가 됐던 보고서다라는 그 조선일보의 설명이 아주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추 장관이 정확하게 감찰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문건이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만약에 맞다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양승태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판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하거나 그런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쩌면은 이제 실무진들이 수동적으로 이 조국 사건 재판부를 이렇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위에 보고를 해서 윤석열도 보고 심재철도 보고 뭐 그렇게 된 문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이거를 보고 야, 왜 이런 걸 만들어? 이런 거 하지 마. 검찰 개혁에 방해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고했네. 뭐 공판 대응할 때 참조해. 이렇게 그냥 방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징계감이 될 수 있죠. 징계위에서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러면 그때 대검 반부패부에서 그거 보고받고도 왜 가만히 있었어? 이제 이런 취지로 약간 비판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더 밝힌 게 있죠. JTBC 관련해서 사장 만나고 윤석열 총장이 2018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때 이제 홍석현 이런 인간들이랑 회동하고 뭐하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이번에 이상하게 빠졌더라고요. 확인이 잘 안 됐나? 아무튼 JTBC가 여러 가지 지금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중앙일보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보수 언론 사주랑 이런 식으로 사건 관계인이랑 회동했다라는 거. 요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이미 이제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거의 사실상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일 감찰 발표 내용에서 첫 번째로 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뭐랄까 의미가 크다기보다는 사실관계가 이미 명확하게 확인된 사안 중심으로 이거를 1번에 배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그 파장이 큰 거는 이제 판사 사찰 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그것도 있고 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도 뭐 감찰을 방해했다. 이제 요거는 그거예요. 이건 뭐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건 그거예요. 예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 감찰을 이제 지시했죠. 대검에 이제 감찰본부를 설치해서 이거 감찰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무슨 인권감독관이 뭐 수사할 사안이다 이러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배당해 버리죠. 윤석열이 자기 측근이 관리하게 하려고. 이런 거를 이제 사실상 감찰 방해 행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가지고 이번에 징계위에 회부했네요. 그리고 채널A 사건 요것도 한동훈 측근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뭐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본인이 조사도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밀어붙인 것 같아요. 추 장관이 잘했네요. 잘했어요. 제가 다만 약간 하나 궁금한 건 백두산 호랑이 윤석열 총장이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건은 감찰이 덜 됐나? 이 사건은 이번에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봉현 그 옥중 편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된 게 있다. 뭐냐? 자기 측근 검찰 수사관을 보호하려고 그때 감찰부에다 전화해가지고 야 조직을 보호해야지 감찰부가 뭐 하는 거야? 감찰 무마시킨 적 있었다며. 에? 이런 건 왜 그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직권 남용이죠. 확인만 되면. 그리고 김봉현 옥중 편지 이게 지금 여러 내용들이 다 신빙성이 되게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인을 해서 감찰 사유 그 징계 사유로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이 안 된 건가? 요런 거가 조금 약간 궁금하긴 했었어요. 자, 윤석열 총장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약간 이제 좀 궁금해지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좀 여러 뉴스들이 쏟아질 텐데 좀 봅시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진 키가 제가 볼 땐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뭐 이번에 윤석열 총장 해명 그 바로 밝힌 거 보니까 별 내용이 없죠. 그냥 뭐 법정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밖에 없는데 사실 근데 이건 되게 허무한 반응인 거예요. 뭐냐면 이게 법정 대응해봤자 예를 들어서 뭐 징계 뭐 이거 뭐 부당하다 뭐 이런 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그거 결과 나오는데 1, 2년 걸립니다. 그럼 이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다 끝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라도 그러면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에다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런 이제 그 징계 사유를 4가지를 이제 추 장관이 밝혔는데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물론 윤석열 총장은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그죠? 예, 이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란 말이죠. 근데 법원이 지금 그죠? 판사 사찰 문건 이게 지금 드러났는데 검찰이 지금 이런 짓을 한 게 드러났는데 이거 얼마나 예민한 사안입니까? 법원 입장에서 이거를 윤석열 총장에게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가지고 있는 키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일주일 안에 그냥 용퇴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주변에 좀 물어보면 이미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석열로는 지금 이 검찰 조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어렵겠다 이런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해요. 거의 뭐 겉으로는 뭐 검찰들이 뭐 똘똘 뭉쳐가지고 한 그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용퇴를 아마 고민할 겁니다. 제 생각엔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변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사실 이 사안은 뭐 감찰, 징계위 뭐 다 중요한데 사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서 풀릴 수 있는 그 사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러면 윤석열이 끝까지 버틸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건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이거는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 청와대 보고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는 아무 말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했다는 거 그럼 뭐 승인한 거죠. 그럼 뭐 주장관 뭐 잘했어요. 뭐 이런 걸 발표하겠습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 조율을 해서 벌이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 편은 없는 거예요, 내각에. 에? 그리고 이미 윤석열 총장 그 임명에 관여했던 이낙연 전 총리조차도 지금은 민주당 대표죠. 윤석열을 나서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뭐 예전에 국회에서 뭐 다른 루트로 자기가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물어봤다. 계속 가라고 한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주장을 했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잘못 파악한 거인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예. 그리고 법적 돌파구도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예. 그리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아마 검찰법상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그 돌파구가 없어요. 예. 일주일 안에 네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을까요, 여러분? 좀 지켜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안 나설까 여러분 약간 궁금하시죠? 제가 요것도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생각은 해요. 원칙적으로. 왜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죠? 정권의 말을 안 듣는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 막 찍어내가지고 임기 중간에 사퇴시키고 이런 거, 보수 정권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특히 최동욱 검찰총장, 응? 진짜 치사한 방식으로 쫓아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민주정부에선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최동욱 총장 그 진짜 그 자신의 그 사적인 그죠? 개인사 문제까지 털어가지고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쫓아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윤석열을 이제 몰아는 내야 되겠는데, 가능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찰을 하고, 그리고 징계를 하고, 그죠? 징계위에서 이제 결과가 도출되면 그걸 가지고, 그죠? 검찰총장직을 이제, 그죠? 내려놓게 하는 거. 그런 절차를 다 밟으면, 진중권 같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 빼고는 누가 여기에 시비를 계속 걸겠습니까?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다만 솔직히 이 과정을 다 밟는데 지금 1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거가 사실 우리 국민이 너무 피로감이 느껴지고 힘들고, 그죠? 문재인 정권 그 기간 5분의 1의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물론 뭐 국회가 뭐 그저 검찰법도 국회에 통과시키고 뭐 검찰 개혁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국정 동력이라고 할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크게 차질이 빚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뭐랄까 실리를 포기하고 명분을 좀 택하는 1년간의 어떤 인내의 기간,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국민으로서는 이게 옳다고도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아이고 사실은 너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조용히 계신 것도 과연 적절하냐. 요즘은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윤석열을 믿고 국민한테 이 사람 검찰총장한테 이거 좀 맡겨주세요 부탁한 장본인 아니에요. 추 장관이 선택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똥은 추미애 장관이 다 치우고 있고, 사실 이거 정치적으로 인사 책임은, 그죠? 굳이 따지고 들어가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 추 장관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고 본인은 너무 좀 조용히 계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아주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요. 요거 좀 마저도 논평 드리고 윤석열 장모 이야기 좀 이따 더 드릴게요. 지금 그 언론들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하는 막 그런 막 보도들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초유의 사태를 벌인 게 아니라 그 어떤 정부도 검찰 개혁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적이 없어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정사상 초유의 이런 일을 겪는 건 박정희 정부 때, 그때 그 검찰에게 영장 독점 청구권을 명시하는 거, 그게 헌법의 명시가 그때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검찰 개혁을 우리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그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랑 검찰이랑 사실상 한편이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서 개혁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좀 해보려다가 실패했던 거고, 검찰이랑 정부랑 알아서 뭐 서로 그 이해관계도 맞고, 또는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지만 검찰이 알아서 정부에 알아서 기어주는데 뭐하러 이렇게 개혁시켜? 다스 수사 엉터리로 다 해줘가지고 윤석열까지 동원돼서 다 감춰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대선 개입 사건 수사하려고 검찰이 들면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가 나서가지고 검찰총장 그 집안 문제까지 파헤쳐서 망신 주면 알아서 옷 벗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가 검찰과 이렇게 대립각을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초유의 사태도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건 맞는데 이건 이렇게까지 검찰을 끝장 보면서 개혁시키려고 한 정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의 반란도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상 초유의 사태죠. 그걸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마치 무슨 독재라도 하는 것처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렇게 기사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경향신문 칼럼 지금 사설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미친놈들 진짜. 자,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혹여라도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면 뭐 문재인이 뭐 독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볼 게 아니니까 낚이지 마세요. 예. 검찰 개혁을 이렇게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밀어붙이는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뉴스 백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여기서 끊고요. 2부에서 윤석열 장모 관련 수사랑 이규철 변호사 이야기 그리고 좀 코로나 백신 이야기 요거 좀 더 할 게 있어요. 예, 2부에서 잠시 또 뵙겠습니다.